제가 볼 때는 저분보다 오히려 더 좋아졌는데. 봐봐. 골반이 그때 4.2cm라고 했는데 지금 2cm 필요한가 더. 응? 골반이 많이 내려가고. 이렇게 틀어졌었는데 상당히 각도가 따뜻해 있어. 이러면 희망이 있어요. 수술까지 안 가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뭐랄까 버틴 것이 뭐냐면 이 골반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틀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골반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골반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틀어졌던 요추가 상당히 많이 자리를 잡았어요. 자, 최근 들어서 제가 청소년기 그 척추 측만증이죠. 근데 저한테 오는 친구들은 상당히 아주 심하게 틀어져가지고 수술을 꼭 요하는 그런 환자들은 오지는 않죠. 네, 대신에 이제 초기 또는 뭐 20도, 뭐 40도, 뭐 병원에서는 40도 넘으면 수술하자고 그러는데 40도 이상 되는 친구들도 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청소년기의 측만증이 85%에서 90%는 다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라고 그래요. 특발성이라는 게 뭡니까? 특발성은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뭐 특별히 막 휘어지고 뭐 어감이 조금 무섭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원인을 모른다. 그러면은 양방 쪽에서는 뭐 유명하신 분들이 뭐라 이제 하냐면은 처음에 관찰을 해보자 이거죠. 관찰해서 조금 더 틀어지면은 이제 보조기를 사용해가지고 그 틀어짐 방지하고 또 그게 안 되면 이제 수술하자. 이 세 가지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오는 그런 청소년들은 수술까지는 안 갔잖아요. 수술을 피해서 수술을 하지 않으려고. 특히 이제 그런 경우는 아이들의 건강은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몸을 하고 이건 끝까지 내가 치료해 줘야 되겠다. 다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더라고요. 눈물이 쏟으시잖아요. 그 아이들을 향한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참 간절을 하겠습니까? 네, 그런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찰하고 보조기하고 안 되면 수술하자. 뭐 다른 치료는 뭐 돈과 시간의 낭비다. 그렇게 얘기를 의사들이 하는데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한테 와가지고 치료를 하니까 다들 좋아지더란 말이죠. 다들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릇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이제 크잖아요. 그릇이 점점 커지면서 이 어떻게 보면 끝에 마무리만 잘 다듬어주면은 아이들은 아주 잘 자라게 되어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측만증이 오는 그 친구들은 골반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골반이 올라오고 그 올라온 골반 때문에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단이 너무 위로 올라가거나 틀어져 있으면 그 기둥이 휘잖아요. 그런 이치입니다. 아이들은 성장이 빠르고 또 어떻게 보면 뼈가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뼈가 잘 움직여요. 골반도 잘 움직입니다. 올라간 골반을 내려주고 틀어진 것을 자꾸 잡아주다 보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빤듯해지는 경우를 조금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부모님들한테 집에서 하라는 한 방법을 알려드려요. 왜냐면은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멀리서 오시는 친구들은 뭐 2주에 한 번 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매일매일 교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제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니까 그걸 하면은 굉장히 더 점차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 연할 때 자주 만져져서 매일 운동하듯이 이 틀을 만들어주는.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힘들어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기대를 하는 거죠. 이게 분명히 펴진다. 저도 솔직히 이건 꼭 병원에서 관찰만 할 게 아니고 보조기만 믿지 말고 이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치료를 시작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소화도 잘 안 됐던 것이 소화도 잘 되고 어지럽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그 증상이 와요. 그쯤은 이제 속도 편해지고 숨도 좀 편해졌는데 이 병원에 가서 딱 재보니까 이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 각도를 재보니까 그 몇 도가
그런데 제가 분명히 보면은 등도 많이 펴져 있고 따뜻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 각도는 똑같다.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부모도 저한테 항의하고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이 각도 차이는요. 그 의사들 그러잖아요. 한 10도 차이는 각도기 또는 또 서서 찍는 거, 앉아 찍는 그런 어떤 그 체위 변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10도, 15도 차이는 난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수술을 결정하지 말고 좀 각도 차이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치료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여럿인데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그 속사정,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그런 감정 그런 것을 한번 자연스럽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겪은 환자 엄마로서 그러니까 엄마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진짜 안쓰럽고 힘들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렇죠. 귀를 딱 병원에 가서 그냥 보조기 무조건 하라 그래갖고 가서 보조기 뜨고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만 믿고 있는 거죠.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돼. 왜 내 자식이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아프고 말지 자식 아픈 걸 또 못 보잖아. 또. 네. 예. 척추측만증이 이제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요. 저기 이제 성조숙증 그게 이제 병원에 갔었어요. 그러면 요충가요? 그쪽으로 사진을 찍어요. 그 원장님이 부르더니 이게 더 문제인 것 같다고. 이건 아무 이상 없고 이게 문제인 것 같다고. 정형외과 가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병원 갔더니 이제 척추측만증 그래갖고 바로 보조기 맞추라고 그래갖고 이제 거금을 들여갖고 보조기 얼마 정도예요? 150명. 처음에 딱 봤을 때부터 보조기 한 거 딱 보면 쟤 무슨 큰 병이나 그런 시선으로 딱 보게 되죠. 잘 때도 힘들까요? 왜 안 불편하겠어요? 참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건 이루 말로 할 수가 없고 그거를 보는 부모 마음도 정말 애한테 못할 짓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항상 마음이 무겁지요. 미안한 마음과 함께. 딱 보조기 떼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저기 처음 왔을 때 박사님이 이제 저기 보조기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보조기 여기서 당장 나갈 때는 보조기 벗고 나갔잖아요. 그 얼마나 이래 날아가듯이 가뿐하고 좋았겠어요. 그래요. 좀 위험한 말일 수도 있지만 보조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 척추 측만에도 좀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아요. 나도 한 중학교 3학년짜리가 교정기를 한 2, 3년 차니까 여기가 3cm, 5cm 흉터가 나오더라고. 얼마나 있으면 이게 짓물러서 1년 하니까요. 짓물러. 피부가 시큰데 죽었으면 딸도 병원에 가서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짓물러가지고 그 흉터가 나면 나도 마음이 좀 안쓰럽대. 결국은 그 친구도 교정에서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부모 심정이 그렇지만 나중에 또 자식들은 이게 더 틀어지고 그러면 숨도 잘 못 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끄끄거리니까 그러면 수술뿐이 답이 없다 해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의사들도 보면 일단 관찰해보자. 두 번째는 이제 보조기 채워보자. 세 번째는 이제 수술 그 세 단계로 가더라고요. 처음에 가자마자 보조기 찾는데요. 그러니까요. 누가 솔직히 자식들 생때 같은 자식들 수술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래서 수술을 않고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부모님 저는 이제 집에서 이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거든요. 이제 알려드렸잖아요. 하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도 오히려 더 좋은 그런 상태로 오니까 나로서 젊은 친구들 이렇게 치료해 주는 건 참 좋죠. 내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래요. 이렇게 저는 수술이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청소년이 발달을 해야 되는데
발달한 다음에 또 어떻게 변할 것이며 이 추체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뒤쪽으로 또 수술하면 앞쪽이 또 벌어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왜냐면은 이제 커지니까. 그래 이제 나사로 딱 핀을 박아버리면 고정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수술이 발달돼가지고 뭐 앞으로도 하고 뒤로도 한다는 말을 해요. 나는 수술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좀 더 커가지고 18세 이상 돼가지고 커진 상태에서 과연 우리 골격은 어떻게 변할 수 있나요? 그럼 또 수술이에요? 글쎄요, 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해요. 다 커가지고 이제 수술 다 했단 말이에요. 네. 만약 이 친구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 또 노화가 있으니까 퇴행이 있어. 그럼 쭈그러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쭈그러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방법은 있나? 난 잘 모르겠어요. 그 수술 요법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생각도 나는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어린아이들 수술시켜서 만약 최정점의 성장 이해는 또 어떻게 변할 것이며 또 퇴행해가지고 늙으면서 쪼그라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있나? 이 세상에는 그래도 자연적인 것이 가장 좋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